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3월 29일.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게 작년 3월 30날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는 거네요. 그죠? 세월이 그렇게 빠르네요.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. 그러면 오늘 또 수요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거리가. 이 거리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단일행은 이렇게 사거리를 뜻한다. 단일행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그 속에 흑토가 두 개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 흑토가 두 개다 보니까 쌍토규라고도 해요. 이거는 그러면 쌍토규 같은 경우에는 초성, 기역,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거리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거리가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, 가로수, 뭐 상가, 아니면 가판대, 아니면 가두 시위한다,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뭐 도시 어떤 길거리를 가두 그러잖아요. 그럴 때 이 거리가자를 쓴다는 거. 그러면은 길거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가든 아니면 사람들이 이 곳곳에 이런 데 다 이제 뭐 모여 있거나 이럴 때, 그러니까 만약에 집회를 한다 이러면 이게 다들 이게 한 곳에 어딘가에 이게 모이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게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에 곳곳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. 환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. 이런 글자를 쓰일 때, 그럼 여기서는 쌍토규는 그냥 음을 빌려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기서 쌍토규 같은 경우에는 대신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아스팔트로 다 돼 있고 시멘트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흙이잖아요. 그러니까 흙길로 되어 있는 길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옛날로 따져보면은. 그러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은 이 길, 이런 도로, 이런 상태가 지금처럼 이런 노면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흙으로 된 흙길, 이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거리가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당황할 당자로 들어갈게요. 자, 이 당할 당 그러면은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랑 입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보통 이 글자는 천간지지에서 우리가 연도를 보면 제일 끝연도에 0이 들어가는 거는 경자, 이 글자가 들어가죠.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별경,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기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. 우리가 3년 전에, 그러니까 2020년 경자년 할 때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당황할 당자 같은 경우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, 이거는 별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냐면 굳세다, 굳셀 경이란 뜻도 있어요.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막 센 척하고 나한테 막 말을 해요. 그러니까는 센 척하고 입으로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강한 어조로 이렇게 도전하듯이 싸움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쌈딱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때, 지금 이 상황에 저 사람이 큰 소리 칠 상황인가? 이제 이런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당도 있고 당나라 당, 왜 두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태백, 이게 시인으로 유명하잖아요. 당나라 사람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당나라 당도 있고 당황할 당도 있고 큰 소리 칠 당도 있고 그래요. 이 글자 자체가 이 글자가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표현 하듯이 오히려 내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상대방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네.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지?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가끔 가다 보면은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굳셀경 같은 경우 여기서는 굳세다, 그러니까 센 척하고 막 큰 소리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되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막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이런 거.
그래서 이 글자가 보면은 당황하다, 큰소리치다, 또 황당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생각보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하면은 이런 황당할 때가 그럴 때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구세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집을 뜻하지만 낡고 꾸진 집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장소가 넓은 곳 또 아니면은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손으로 집에서 손으로 뭘 잡고 이렇게 생긴 거는 손으로 뭘 쥐고 있는 거잖아요. 누가? 사람이. 그러니까 집에서 절구공예 같은 거로다가 이거를 찢는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이게 지금 뭘 잡고 있다 그랬어요. 뭐 빗자루로 마당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원래 뜻은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굳세다, 큰소리치다, 뭐 황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였다는 거를 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굳세다라는 뜻인데 요거랑 합쳐서 당황하다, 당나라다 아니면은 큰소리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다음 이거는 버들류. 자, 버들류는 지금 나무목하고 토끼묘가 결합이 됐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토끼묘 그래요. 자, 토끼묘도 있고 이것도 좀 전에 한 것처럼 그 별경이란 뜻도 있고 굳셀경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끼묘 말고 무성할 묘란 뜻도 있어요. 무성할 묘. 그럼 뭐냐면 이 글자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,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거기다가 어떻게 늘어진 모양. 무슨 나무? 버드나무다 이런 얘기예요.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축 처져 있잖아요. 이렇게. 근데 거기에 이파리가 타닥타닥 많이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개수나무 잎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잎이 타닥타닥 막 열리지 않는데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아주 많이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런 것처럼 또 무슨 뜻이냐면 토끼묘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 토끼 귀각이 길잖아요. 그러면 토끼가 이렇게 잔뜩 긴장하면 귀가 이게 쫑긋 쓰지만 긴장을 풀면 이게 귀가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그 수양버들, 버드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이 꼭 토끼의 귀가 처져 있는 거랑 같다. 그래서 토끼묘, 그때는 토끼묘고 토끼묘가 아닐 때는 무성하다 하는 거는 그 버드나무의 잎과 가지가 무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. 그럼 이 버들류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위록, 화홍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푸를 녹자 쓰고 그 다음에 꽃화자에다가 불구롱자 쓰면 뭐냐면은 버드나무는 이제 푸른 녹색이죠. 푸른 버드나무에다가 꽃은 붉대요. 이거는 뭐냐면 그냥 봄에 어떤 자연의 경치를 말하는 거예요. 봄에 보면은 이파리가 이제 막 초록색으로 물들고 또 꽃도 막 여기저기 막 뭐 진달래, 개나리 막 뭐 무슨 목련 이런 거 색색깔로 그냥 산에 무슨 수채화 한 폭의 수채화처럼 막 이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잖아요. 봄이 되면. 그러니까 봄 풍경을 이제 말한다.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글자 버들류자 옆에다가 눈썹 밑자 쓰면은 미인의 눈썹이다. 그 버드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가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미인의 눈썹이다. 이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거리가 당황할 당 아니면 당나라 당 또 버들류 이 세 자를 준비했는데 내일 3월 30 그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